미미미미미미미 섹시 미미미미미미미 섹시 미미미미미.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 터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달하고 싶은 달선비입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거 노래 잘 모르시죠? 미스터 춤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털이 얼어버린 머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 오면 따라단 따단. 가을 갔어요. 가을이 가면 쿠제입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갑자기 좀 추워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졌어요. 영화죠 오늘 영화였던 것 같은데. 네. 다들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을 타시던 미스터 추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을이 가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괜찮아지셨나요? 진짜 많이 회복됐고요. 음. 한때는 진짜 너무 이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슬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 2주 정도? 그 정도로 진짜 가을을 타셨어요? 네, 제가 제 입 밖으로 나 네. 가을 탄다, 외롭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 시기가 진짜 오더라고요. 근데 잘 극복하고 지금은 갱기해졌습니다. 네, 머털도사님. 죄송해요. 저는 뭐 우연찮게 좀 쉴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일본 여행을 좀 가보려고 도쿄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도쿄에 뭐가 좀 재밌는 게 있을지 찾아보고 있는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너무 쿠제이님? 좋겠다. 네. 이 날씨. 디즈니랜드. 디즈니요? 그거 말고 혹시 다른 거로 메이드 카페, 머슬 카페. 이런 거 좋네. 어떠세요? 메이드 카페, 머슬 카페요? 네, 이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요즘에 카페인데 메이드 카페는 예전부터 잘 아시잖아요. 나 형이래. 나 미스터 춘님한테 오늘 방송할 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슬랭어라고 해야 되나? 그들만이 쓰는 은어 중에 하나가 타바코를 담배라고 한대요. 아예 한국어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담배를 피러 가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담배 피러 가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타바코 피러 가자 안 하고 담배 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요. 최근에 들었어요. 그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친구가 그 일본 현지인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뭐 정보라고 해서 저한테 알려줬는데 제가 진짜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진짜. 저희도 가끔 혼또라는 말을 뭐 자주 쓰진 않지만 알긴 알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인들이 혼또 대신 진짜. 진짜를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맞아.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그 한국어를 되게 본인들의 밈처럼 쓰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어. 옛날 소녀시대가 너무 시대가 옛날. 너무 옛날인데요? 근데 왜냐면 그때를 얘기하는 거에 뭐냐면 처음에 한류 가수들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할 때 한국의 원곡을 일본어로 바꿔서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사 중에 한국어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가사들은 한국어로 남겨놔요. 그러니까 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키니나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그렇게 그래서 일부 좀 혼용해서 쓰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담배는 왠지 그럼 약간 불량 청소년들이 그치. 티 안 나려고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쓰거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추천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죄송해요.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머슬 카페라고 머슬 카페와 메이드 카페를 추천해 주셨는데 머슬 카페가 뭐냐면 진짜 머슬맨들이 네 저번에 그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방송에서 한번 가보세요. 뭔가 제가 기대했던 일본 감성 제가 느끼고 싶었던 일본 감성이 좀 많이 동떨어지긴 했는데 아니면 저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본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메구로를 좀 추천드립니다. 메구로요? 네. 참치? 마구로 아닌가요 그거? 마구로 메구로라고 해가지고 메구로는 저거 아니에요 그거? 대구. 메로구이? 메로구이구나. 죄송합니다. 메구로라는 곳이 있는데 시부야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온 곳이에요. 거기가 벚꽃 명소에서 유명한데 하천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일본 감성이 정말 100%인 지역이 있어요. 거기 아기자기한 카페들도 많고 지역 로컬 상점들이 많아서 외국인보다는 로컬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곳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원했던 일본 감성이 바로 이런 감성. 그럼 우리나라 좀 약간 불광천 같은 곳인 건가죠?
불광천도 왜 양쪽으로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저 불광천에 자주 둘이서 손잡고 걸었던 추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 잘 알고 있죠. 일단 추천드리고요. 아, 일단 네, 도쿄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다녀오세요. 여유가 되시면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도쿄에서 고속버스 타고 1시간 나가서 하코네나 이런 온천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가 다 좋은데 딱 하나 없는 게 온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온천을 즐기려면 도쿄는 별론데 1시간 정도 나가면 또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갔다 오는 것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우리 패널분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사. 화장실. 뭐지? 헬스장? 가장 많이 드나드는 거? 되게 다양한 곳을 많이 드나드시네. 냉장고. 냉장고를 드나드나요? 큰 냉장고 쓰시네.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밈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자 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밈스터치의 수학 창고. 바로 나무위키입니다. 나무위키. 나무위키 없이 못 살지. 네. 그렇죠. 다들 나무위키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네. 우선 그 나무위키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떤 위키라 하면 보통 문서의 편집 권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있는 웹사이트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위키피디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자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지식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키라는 표현 자체는 하와이어로 빨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빨리요? 네. 그래서 뭐 위키 하면은 빨리빨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프로그래머 워드 커닝엄이 그 글을 공동 저작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빨리빨리를 의미하는 위키 그리고 여기에 웹을 합쳐서 위키 앱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위키 앱은 위키라고 불리게 되고 나중에는 위키피디아를 시작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 그 자격이 상관없이 누구나 편집을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스스로 올릴 수 있나요? 미스터추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위키가 이제 누구나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 편집을 하더라도 그 각 위키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지만 그 글을 쓸 때마다 모든 글에 출처를 남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출처가 아니더라도 주관적인 의견을 쓸 수가 있는 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그 나무위키도 이 위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2015년에 설립돼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많을 것 같으세요, 접속자가? 방문자? 총 인터넷 사이트 중에 사이트 중에서 포털 제한. 예를 들어 네이버랑도 순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거의 한 30위? 네 번째까지? 저도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많은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바로 이 나무위키입니다. 5번째? 네. 이거 나무위키보다 많은 곳은 구글, 유튜브, 네이버 다음뿐이에요. 그 다음이 나무위키가 많습니다. 진짜 엄청난 플랫폼. 맞아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 많나요? 그렇죠, 네네. 인스타그램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진짜요? 이렇게 순위 나열을 세웠을 때 좀 낮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상의 뭐 포털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 그렇죠. 많은 것들이 검색이 되고 심지어 맞아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가 사라질 때 나무위키 실시간 검색어가 대안으로 떠오를 정도였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나무위키가 좀 어떤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부분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선 나무위키의 좀 재밌는 그 초창기 역사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위키피디아는 월드와이드로 쓰잖아요. 맞아요. 나무위키는 국내만 씁니다. 코리아죠. 네. 그래서 위키가 처음 이제 이 위키라는 시스템이 위키에 처음 들어온 게 한 2007년 초창기 때는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위키는 그러니까 한국어 위키는 리그베다 위키라는 위키가 가장
인지도가 높았어요. 리그베다 위키. 네. 한편으로는 에나 위키라고도 불렸는데요. 그 이 위키는 당시에 위키피디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글 작성이 가능하고 또 편집자 개인의 주관적 서술도 가능해서 그래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서브컬처 관련된 정보들을 좀 찾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사이트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중립적 관점을 지향하는 위키백과는 다르게 주관적인 요소도 매우 강해서 꼭 정보를 얻지 않더라도 재미를 위해서 이곳을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에너위키라고는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에너위키요? 엔하위키. 엔하위키? 아, 들어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엔화? 엔이 뭐의 엔이요? 엔젤의 엔하위키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은 좀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뭔가 검색하다가 엔하위키 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엔화는 들어봤는데 위키랑 엔하위키는 못 들어봤어요. 엔하위키, 엔하.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리그베다 위키가 2015년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어느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가 영어 위키백과의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의 네버랜드 문서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번역해서 리그베다 위키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표기 문제들이 이슈들이 제기가 되게 돼요. 특히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은 이런 문제를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에나위키, 그러니까 리그베다 위키 측에 그걸 요구를 했는데요.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간담회를 열어서 앞으로는 이런 저작권 표기 관련해서는 항상 유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싶었으나 더 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에나위키 미러라는 웹페이지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에나위키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에나위키 미러. 네. 미러면 거울? 거울 맞아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에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 위키를 미러링한 사이트예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있는 글들을 그대로 만든 복제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사이트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나위키 미러에 들어가서 그 문서를 편집하려고 하면은 네. 리그베다 위키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그베다 위키와 에나위키 미러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관리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에나위키 미러는 말 그대로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 정확히 에나위키에도 있고 에나위키 미러에도 있으면 맞아요. 굳이 사람들이 미러를 택해서 정보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에나위키 미러가 상단에 뜨면 그냥 에나위키 미러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뭐 구분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검색값을 보고 참고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밈스터치를 구글 검색했을 때 에나위키 미러의 밈스터치가 있고 리그베다 위키의 밈스터치가 있는데 그냥 위에 뜨면 그냥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네이버에서 아이폰에 검색했을 때 애플 사이트보다 쿠팡 사이트가 먼저 올라와서 현재 쿠팡 사이트를 먼저 클릭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유저에 따라서 본인이 에나위키라는 위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에나위키 미러를 그냥 평소에 쓰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냥 그 시스템 자체가 그냥 위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미러 사이트는 그 원래 있던 위키에 뭔가 무단으로 그걸 활용을 한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익화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하긴 그 공유 정보라서 누군가 저작권이 기속돼 있는 정보는 또 아니니까. 맞아.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미러링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신문 스크랩하듯 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 수식화했다는 게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에나위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에나위키 미러랑 리그베다 위키가 같은 회사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내용이 그냥 똑같은 거 그대로 네네. 가지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이 게시물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고 난 직후에 리그베다 위키의 운영자 중에 한 명인 그 사채꾼이라고 하는 분이 트위터에다가 리그베다의 속사를 공개한다면서 리그베다 위키가 에나위키 미러의 20여 가지의 이유를 들어 소송 중이고 수익 또한 에나위키 미러에 비해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리그베다 위키가 NIWiki 미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광고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되어졌고 일부 리그베다 사용자들은 관리자들에게 사업자 등록번호와 약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리그베다 위키의 한 운영자가 그냥 트위터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NIWiki 미러가 우리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네티즌들은 뭐야 그럼 너네들도 돈 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약관을 공개해달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티즌들은. 근데 애초에 그 리그베다 위키도 그렇고 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취지 자체는 수익화가 아닌가요? 취지 자체는 수익화라기보다는 이런 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처음에는 이제 제작이 된 거고 많은 유저들은 어쨌든 자신의 정보를 그냥 공유하는 기여하는 측면에서 이제 업로드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뭔가 고지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회원 가입을 할 때부터 명확하게 약관에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 같은 거는 일반 사용자들도 열람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미러 사이트 때문에 어쩌다 보니 갑자기 어쩌다 보니 터져서 어떤 유저가 이걸 뚫어냅니다. 약관을 볼 수 있게끔. 그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을 뚫어낸 이용자에 의하면 그 약관에는 리그베다 위키의 모든 저작물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나 그 저작물은 리그베다 위키에 소속된다. 리그베다 위키의 소유이며 작성과 함께 그 저작물은 위키의 귀속. 그 어느 사용자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독소 조항이 알려지면서 사용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문서의 사유화라고 밝힌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동시에 그 미러 사이트는 완전 불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도 개인의 소유문 저작권을 그대로 가져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송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리그베다 위키가 이 미러링 업체를 소송하다가 이 불똥까지 다 커지게 되게 됩니다. 지금 그건 다 없어진 사이트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일부 사용자들은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 요청하기도 하고 줄지어 탈퇴 러시가 이어지면서 결국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리그베다 위키는 2023년에 사이트를 폐쇄하게 됩니다. 작년이네요. 네네. 얼마 안 됐네. 아무튼 이 2015년 이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 사유화 문제로 리그베다 위키가 급작스럽게 폭파되면서 나무라는 네티즌이 5명의 네티즌과 합심해서 그 나무위키라는 또 위키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 나무위키는 개설할 때부터 모든 저작권은 기여자에게, 작성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크게 내세웠고 또 리그베다 위키의 거의 모든 문서를 또 그대로 또 가져와가지고 위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리그베다의 대안적 위상으로 나무위키를 또 찾게 되고 그 이후엔 주목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TMI로 나무위키라는 이름은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지식이 맺히는 이미지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나무위키에 대해서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리그베다 위키라는 거에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망하면서 나무위키라는 게 좀 대안으로 떠올랐다라는 것도 사실 몰랐고 좀 찾아보면서 좀 재밌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뭔가 검색을 해서 블로그나 이런 거보다 나무위키에서 좀 더 팩트 체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다전비님이 말해주셔서 그냥 되짚어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뭔가 검색하면 무슨 위키가 몇 개가 떴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무 위키만 떴던 게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딱 나무 위키만 뜨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위키피디아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위키 시리즈 접한 게 이게 사실은 처음에 너무나 이렇게 완벽하게 백과사전처럼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썼는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었는지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하나 일화가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논문을 이제 써야 되니까 같이 연구에 있던 친구가 이 자기가 썼던 졸업 논문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졸업 논문에 참고 문헌, 출처, 인용된 그 원본이 위키피디아 주소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교수님이 엄청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이게 정말 객관적인 자료인지 아닌지 인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냐라고 되게 센 발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알았어 저도 이 위키피디아가 정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개인 의견을 쓰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맞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영향력이 되게 크다 보니까 제가 그 졸업한 지도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키피디아가 엄청나게 백과사전을 대신하는 그런 장치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커진 걸 보면 사람들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아직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도 미스터추님은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항상 몸에 배어 있어서 항상 의심하고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이따가도 다룰 얘기긴 하지만 먼저 그 패널분들은 그 나무위키를 하루에 얼마 정도 접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시나요? 뭐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마 꼭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 예전에는 뭐 특정 어떤 검색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나무위키에서도 이렇게 좀 예전에 싸이월드 1촌 파도를 타듯 이제 거기 타고 네, 그 링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불특정하게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내가 오늘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뭔가 키워드가 나오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너무 몰랐던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재미로 자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밈스터치 준비할 때 무조건 나무위키 켜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무위키에도 실시간 검색어랑 그 다음에 실시간 업데이트된 지식 이런 거 순위 뜨잖아요. 그거 보면은 요새 사람들이 어디 페이지를 많이 들어가는지가 오히려 흐름이 보여서 포털 사이트가 검색어 순위가 폐지되면서 나무위키 검색어 순위를 참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나무위키도 많이 보시고 아까 전에 미스터추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아무나 글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출처를 기재하지 않아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편향된 정보들이 때로는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키피디아는 꼭 출처를 쓰게끔 돼 있어요. 모든 글귀에 다. 근데 나무위키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실히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의 그 정보의 진실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위키피디아는 뭔가 팩트만 기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뭐다라고 써도 그 출처가 어딘지를 반드시 인용된 글이 어딘지를 표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저 갑자기 좀 궁금한데 그럼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운영 주체라고 하는 뭔가 그런 주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최근 유튜브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나무위키를 보면서 그 직접 읽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콘텐츠만 보더라도 연예인들이 이건 잘못된 정보인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본인이 몰랐던 정보도 알게 돼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서 인터넷에서 논쟁이 있을 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논리를 대변할 경우에 역으로 사람들은 나무위키를 꺼라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파생된 밈이 바로 꺼무위키이기도 합니다. 꺼무위키? 그 뜻이구나. 나무위키 꺼라, 꺼무위키. 저도 그 꺼무위키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정보를 나무위키를 보시면서 경험이 있는지. 저는 뭐 확실하게 있는 게 밈스터치 초창기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죠? 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맞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한심좌 그 인플루언서를 다룬 에피소드가 있었죠. 레전드 편 있었죠. 그때 정말 거기 모델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때? 뭐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에피소드인데 그 당시 아주 일부 사실이 제가 준비한 사실이 이제 거짓으로 들통이 나면서 조금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은 다행히 그 방송에서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달섬이님이 매섭게 몰아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진짜 인상이 깊었나 봐요. 2년이 지난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것 거의 한 3년 됐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터넷 그 밈을 검색하면 밈스터치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인터넷 밈 항목 중에 하나가 밈스터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 달선비님이 제가 작성했는데 네, 이건 팩트예요. 밈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위키. 그만큼 그 대표의 거기 취소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운영자가 한 번씩 이건 영 아니다 이런 거는. 그럼 거기에 이제 저희가 추가로 쓰면 되겠네요. 각자. 근데 저뿐만 아니라 뭐 없으세요? 혹시 뭐 검우 위키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갔다가 좀 낭패를 보시거나 뒤늦게 알게 되셨거나 뭐 그런 경우가 없으세요? 저는 유튜브 자주 보잖아요. 저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나 배우분들 가끔 콘텐츠 보면 본인의 나무위키 정보를 보면서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콘텐츠던데요. 그렇죠. 팩트 체크하기. 네. 그거 보면서 좀 많이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보아 씨가 있는데 보아가 있는데 보아가 본인의 나무위키를 보면서 이건 팩트 아니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팬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당사자가 직접 정정을 해주니까 보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나무위키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팀창맨님이 옛날에 잠깐 했던 프로그램이 패널을 초대해서 나무위키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팩트 위주로 된 나무위키를 새로 쓰는 콘텐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침착맨 위키인가요? 약간 침착맨 위키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팩트라고 한 것만 새로 옮겨졌거나 수정한 버전의 인물 아카이빙을 하시는 콘텐츠를 했을 정도로 나오는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다. 뭐 그런 거부터 해서 형제가 뭐 이만큼 많지 않다. 막 사소한 이야기부터 되게 큰 이야기까지 거짓이 되게 많이 맞아요.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예전에 챗GPT가 되게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것처럼 맞아. 이게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정확한 것처럼 쓰여져 있다 보니 그냥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무위키에 있는 글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위키 말고 그럼 어디가 진실이냐고 했을 때 여기야 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나무위키로 돌아오죠. 근데 아까 쿠제이님 얘기한 것처럼 이 나무위키의 정보들을 그냥 재미로만 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지하게 이게 진실이다라고 믿어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특성을 알고 좀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 나무위키에 대한 개인 권익 침해 문서가 많다면서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서 그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머털도사님이 질문해 주셨지만 나무위키는 2016년 파라과이 법인인 유한 책임회사 우말레라는 회사가 나무위키를 인수하면서 한국 법을 따를 의무가 없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서술이나 파라과이에서는 합법인 성인물도 올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도 한국보다 느슨한 파라과이의 명예훼손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 경찰이 나무위키 회원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파라과이 경찰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과연 뭐 얼마나 협조적일지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위키는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파라과이의 법인인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나무위키에 올릴 수 있는 언어 자체가 한국어밖에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파라과이의 어떤 사람이 왜 이걸 왜 이 회사의 대표는 나무위키의 운영진 중 한 명으로 그 파라과이 교민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거 말고는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진들도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인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운영진이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법인은 만드신 분처럼 파라과이고 맞습니다. 사토시. 하긴 외국 기업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삭제 요청을 해도 그 나무위키가 빠르게 대응하기만을 기도한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나무위키가 수익 모델이 광고겠죠. 그러면 네.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은 우루과이 파라과이에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심위가 보다 지난 10월 16일 나무위키의 일부 접속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이 배경에는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인 인플루언서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 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를 방통위에 삭제를 요청을 했고 방통위는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질 필요가 있다면서 접속 차단을 의견하면서 만약에 이게 앞으로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 차단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예민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악의를 품고 이 사람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겠다라는 그쵸. 생각으로 이 사람이 위키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키를 뭐 수정뿐만 아니라 신규로 누구나 만들 수도 있는 만들 거예요? 수도 위키 있죠. 페이지를. 네. 근데 이제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편집을 하고 추가할 수 있지만 지우는 거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울 수도 있나요? 네. 하지만 지워도 기록이 남나요? 기록은 남죠. 어떤 게 편집이 되는지 내역은 남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나무위키 제재에 대한 여론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반면 이 사건에 대해 나무위키 측은 내부적으로 이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특정 문서에 대한 접속 차단 의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조치된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에 대해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도 알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의 일부 접속 차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편으로는 방통위의 제재가 과도한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위키는 누구나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가 있고 잘못된 정보는 아주 적은 수인 반면에 또 나무위키가 주는 공익성도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류가 하나가 있다 해서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위키를 노리고 있는 것은 방심위뿐만이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내놓으면서 나무위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좌편향 매체는 나무위키의 불법과 인권 침해를 방치하자는 얘기입니까? 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장겸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파악한 나무위키의 소유 법인인 우말레 SRL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면서 7가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하나는 본사 주소지가 파라과이이며 오직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파라과이와 다른 나라에서는 트래픽이 거의 없고 한글로 한국인 상대로만 영업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실소유주 및 운영진이 누군지를 확인 불가하고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네 번째,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한다. 다섯 번째, 2021년 기준 나무위키 1일 페이지 뷰가 최대 4,500만, 현재 국내 7위이다. 여섯 번째,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 아카라이브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 7번째, 광고 배너 한 개의 연수익이 2억 원인데 업계는 우말레 연간 순이익이 1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 라면서 이 17가지 문제점을 꼭 집은 자기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김장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가 발의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이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나무위키 본사가 파라과이에 있더라도 국내 공식 대리인을 지정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파라과이가 아닌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고요. 두 번째는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생긴 수익이 나무위키에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들은 당연히 억울하겠죠. 자신의 허위 정보로 자기는 피해를 받았는데 돈 버는 건 나무위키면은 너무나 억울한 일인데 적어도 불법 정보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그 김장겸 의원이 낸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나무위키는 이메일로만 소통하고 국내 규제에 따르지 않던 현행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나무위키는 한 언론사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나무위키를 비롯한 위키피디아 등의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에는 100% 옳은 주장만 실릴 수가 없다. 가짜뉴스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용자 상호 간의 자정작용과 비판, 상호 검증을 통해서 거짓임이 밝혀지면 퇴출당하는 구조다. 또한 가짜뉴스가 더욱 빠르게 확산하는 원천인 SNS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라는 것을 시전했는데요. 오히려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 예고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서 대한민국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두고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의 일반적인 주장을 적혀 있다며 감정적인 이유로 나무위키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 측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나무위키 접속을 차단할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할 국가는 아니라고 믿고 있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논란이 쌓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패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 참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반면에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거 아침 뉴스 신문 읽으시다가 발췌해 오신 거죠? 기사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주제를 픽해 오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나무위키의 이제 이면에 이렇게 복잡한 또 이슈가 있는지도 몰랐고 또 우리나라가 아닌 파라과이에 있는 법인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한 소식이었고요. 근데 뭐 모든 아마 비슷한 사회 문제들이 많겠지만 우선은 어쨌든 뭐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이 운영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또 생각지 못하는 방향으로 좀 악 영향이 있거나 또는 조금 불법적인 측면들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자정작용 등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이 우선이지 뭔가 일단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걸 당장 뭔가 막아버린다거나 했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나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그 적정한 선을 찾아서 뭐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겠지만 일단 접근 방식 자체는 어쨌든 조금씩 그 부정적인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뭐 선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약간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팩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위키는 팩트랑 가짜 섞여 있어. 그건 인정. 근데 그럼 뭐가 팩트지? 뉴스는 팩트인가? 그쵸. 뉴스도 기자의 눈으로 본 해석 아닌가? 그럼 뭐 국회 도서관은 팩트인가? 그것도 뭐 교수나 연구진들이 본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팩트라는 건 없고 팩트에 근접한 것들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잘 감안해서 보는 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그거에 그래도 그나마 근접해 있는 게 나무위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무슨 뭐 누구랑 누구 사귀는 것으로 드러나 자기가 디스패치야. 그러면 그것만 얼핏 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믿을 것 같이 이렇게 써온 글들이 정말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위키 정도면 정말 팩트에 근접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서 그런 좀 안 좋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좀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것 때문에 이걸 못 쓰게 막는 거는 너무 큰 후퇴인 것 같아요. 저는 위키를 좀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이 나무위키가 국내 5대 웹사이트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 파라과이의 사이트라고 그냥 단정 짓는 거는 이제 그 레벨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같이 물론 그 안에 두 가지는 해외 국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이트잖아요. 그만큼 나무위키 물론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만큼 강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부정 이슈 혹은 개인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좀 규제를 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원천적으로 뭐 이용을 막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무런 제재가 없는 가운데서 뭐 치명적인 뭐 정말 거짓 팩트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미스터추는 한국인인데 나무위키는 미스터추는 뭐 미국인이다 일본인이다 정말 네. 이런 거는 진짜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거짓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검열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정리하자면 뭐 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제만이 꼭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좀 뭐 다 의견을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나무 위키가 너무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걸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왜냐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한 번씩 그 지난 제가 그 X 편을 달았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비판적 사고가 같이 덩달아서 갖춰져야 되는 게 우리 요즘 네티즌들이 갖춰야 될 소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항상 모든 이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이 정보화 시대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하루에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는데 항상 이것들에 대한 좀 필터링들을 항상 좀 스스로 좀 갖춰둬야지 아무래도 좀 더 유익한 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정보 처리 기사인가 그런 자격증이 있었어요. 정확히 그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보 검색사 뭐 그런 자격증이 있었어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팩트로 빠르게 찾는지를 검색하는 자격증이 있었다고요. 진짜로? 네, 있었어요. 잠깐. 그게 막 되게 뜬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모두가 다들 알아서 검색을 잘 하시기 때문에 없어졌지만 이제 다시 그런 게 부활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뭐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도 요즘에 뭐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이제 어린이들에게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어떤 걸 수용하고 어떤 걸 비판적으로 봐야 하고 또 그걸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소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는 또 아까 쿠제이님이 말씀 주신 걸 또 듣다 보니 생각난 게 결국은 저도 그 집단 지성의 힘을 많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키 같은 사이트를 봤을 때 되려 좀 뭔가 개인이나 뭐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발행된 정보보다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측면이 있고 또 그 중에서 편집된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또 볼 수 있으니까 뭔가 제가 제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으로 저희가 뭐 공신력 있는 언론 기사라고 해서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게 신뢰도가 없다 보니 오히려 어떤 기자나 정치인의 발언을 팩트 체크하는 서비스나 또 그런 뭐 기술이나 이런 것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라는 건 진짜 뭐 존재한다라고 뭐 존재하겠지만 그게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배우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저희 나무위키에 저희 밈스터치 페이지가 또 있거든요. 있나? 페이지는 아니고.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희의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나무위키 다 누구나 수정할 수 있으니까 저희 페이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뭐 거기에 저희가 편집을 해서 제가 한번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대한 그 돈이 저희에게 떨어진다면 팔아 가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간 또 행복하고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나무위키에서 만나요.